요게 밑으로 가야 되죠? 95쪽이네요. 95쪽. 자, 95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오존층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극 대륙 위에 뭐가 있다고요? 오존 구멍. 오존 네, 구멍이 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네, 이거 뭐냐? 해로운 자외선을 걸러주는 오존층에 구멍이 있다니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봤다는 거죠. 그쵸? 연구를 해보니까 염소가 원인이다. 밝혀낸 거죠. 그쵸? 그러면 네, 이 염소가 도대체 어떻게 온 거냐라고 이것도 추적을 해봤더니 뭐예요?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물질인 것으로 밝혀진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서둘러 프레온 가스를 퇴출하는 정책을 시행을 해서 시행이 됐는데 이제 그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뭐예요? 이게 오존 구멍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구 전체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8월에서부터 11월까지 존재하는 그 계절 현상이었고, 그쵸? 그리고 프레온 가스가 개발되기 이전에도 존재했었던 자연 현상이라는 거죠. 그쵸? 예, 그러한 네,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 이미 졌었는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이제 빨리 그쵸? 그 공포에 네, 예, 그쵸? 예, 그 사로잡히면서 빨리 퇴출해야 된다라고 하고 막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의 오존 구멍이 왜 남극에만 생기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예요. 극소용돌이죠. 그쵸? 그래서 네, 8월 초가 되면은 이제 그쵸? 하늘을 향해서 치솟는 소용돌이 바람이 부는데 그걸 타고 염소가 성층권에 도달하면서 이제 그 오존층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8월부터 11월까지 극소용돌이가 부는 그때에만 그렇게 구멍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때는 염소가 또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분해된 산소가 다시 그쵸? 그 오존으로 그 뭐냐 합성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시 복구가 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건데 그걸 막겠다고 프레온 가스 규제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냐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네, 다음 단락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극소용돌이 조건 하에서는 물방울이 작은 얼음 입자로 얼게 되고 바람은 이들을 성층권으로 밀어 올려요. 그쵸? 영하 90도인데 소용돌이 바람이 위로 부니까 작은 얼음 알갱이 상태에서 이게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나? 아, 이 작은 얼음 입자들이 염소 원자를 가진 분자와 만나게 됩니다. 그쵸? 염소가 있는 분자가 성층권까지 가는 동안 살아남으면 어떤 화학 반응이 작은 입자의 표면에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얼음이 뭐랑 결합하는 거예요? 염소랑 결합한 상태에서 바람을 아, 타고 성층권까지 가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네, 성층권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염소 원자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화학 반응은 염소를 함유한 분자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염소 화합물의 형태로 얼음에 달라붙어서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성층권까지 갔는데 성층권에 가면은 이제 화학 반응이 왜냐하면 바람이 계속 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층권에 네, 가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염소 화합물에서 염소만 떼내버리는 그런 화학 반응이 아, 일어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염소 네, 원자가 오존층 가운데 배출이 되는 것이고, 그 염소는 이제 뭐예요? 화학 반응이 굉장히 잘 일으키는 친구니까,
O3가 사실 불안한 분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든 네, 결합하고 싶어 하는 분자니까 그거를 분해해서, 그쵸? 산소로 되돌리는 네, 그런 네,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을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오존을 파괴할 수 있는 염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11월 말이 지나가고 극소용돌이가 지나가면 이제 염소가 더는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네, 성층권의 오존을 파괴하는 염소를 발생시키는 조건도 함께 사라지게 돼서 오존 구멍이, 오존 홀이 다시 메꿔지는, 그쵸? 산소로부터 네. 예, 다시 아, 이거 체프먼 사이클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다시 분해된 산소로부터 다시 햇볕을 받아 자외선을 받아서 그 오존이 메꿔지는, 그런데 그걸 파괴할 수 있는 염소는 극소용돌이에 의해서 공급이 안 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래서 계절 현상이라는 거죠. 그쵸? 네, 자, 결국 오존 구멍은 환경 파괴로 인해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남극에 지금 오존 구멍이 이만큼 생겼다. 프레온 가스로 인해서. 그러니까 프레온 가스를 더 쓰면은 이 오존 구멍이 더 넓어져서 이제 남미에 도달할 만큼의 구멍이 커지고, 그쵸? 예, 프레온 네, 가스를 더 쓰면 남미를 넘어서서 북미에 이를 만큼, 그쵸? 이 구멍이 북미에 이른다면 태평양 전체를 넘어서서 한국에 올 만큼 큰 구멍이 되겠죠. 그쵸? 예, 네, 그렇게 돼서 온갖 쏟아지는 해로운 그 태양 광선 때문에 사람들이 뭐 피부암에 걸리고, 그쵸? 예, 그래서 많이들 죽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네, 네, 참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쵸? 네, 오존 구멍이 왜 생기느냐라는 부분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쵸? 계절 현상이라는 거죠. 그쵸? 결국 오존 구멍은 1년에 몇 달간만 발생하는 계절 현상이고요. 또 지역 현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극소용돌이가 아무 데서나 불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쵸? 또한 오존 구멍은 남극 대륙의 중심에 있다. 그것은 그 부분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극소용돌이가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약한 극소용돌이는 북극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작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남극 대륙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가? 결코 많지 않다. 프레온가스를 금지한다고 해도 세계에서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1년 중 몇 달이에요. 그쵸? 8, 9, 10, 11이니까 4달이네요. 1년에 4달 오존 구멍의 깊이를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남극에 사는 극소수의 몇 명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프레온가스를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쵸? 예,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쵸? 네, 네, 그리고 프레온 가스는 이게 그 무겁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이게 성층권까지 안 올라가요. 예. 얘가 아, 가벼운 네, 애라면은 놔두면 그냥 올라갈 거 성층권까지. 아니에요. 예, 그냥 네, 올라갈 거 가겠다. 아니에요.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무거운 애라서 아무리 사용을 해도 그냥은 안 올라갑니다. 성층권까지. 아, 예,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그쵸? 네, 그런데 뭐예요? 이게 극소용돌이랑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쭉, 그쵸? 올라가는 아, 거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금지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쵸? 네,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쵸? 자,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쵸. CFC를, 프레온 가스를 많이 사용하기 전에도 존재하던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쵸.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즉, 프레온 가스를 금지해도 많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오존의 고갈이 특정 병, 피부암 등의 발병률을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겠죠, 그쵸? 오존이 네, 없으면은 피부암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극 대륙 위에 존재하는 오존 구멍, 오존 홀이, 그쵸? 피부암을 더 많이 발생시키느냐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봐라 라고 하면 아무도 설명 못 하겠죠. 그쵸? 못하죠. 네. 예, 네, 그렇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존 구멍과 이 병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했죠. 그쵸? 네. 따라서 프레온 가스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규제가 먼저 시행이 된 겁니다. 참 어이없는 얘기죠. 그쵸?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대가가 따라오겠죠. 그러면 프레온 가스 금지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될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프레온 가스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냉각제이며 외과 수술용 살균제이며 소화 작업 시에도 사용이 된다. 프레온 가스를 금지하면 이러한 작업들이 이전보다 비효율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제 지금은 대체제가 그럭저럭 대체제가 개발이 돼 있지만 요게 막 규제가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를 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은 없는데 아, 예, 이게 오존층 파괴한다고. 근데 그 뭐냐, 그 별로 그 의미도 없는 그걸 위해서 갑자기 이거를 제재를 들어가면은 그로 인한 그쵸? 그 부작용들이 되는 거죠. 그쵸? 그거를 이제 네. 고스란히 이제 받은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불을 끄는데 이전보다 오래 걸릴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재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외과 수술 시에도 살균이 덜 되어 더 많은 감염이 발생하고 병이나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증가하지요. 냉장고도 비효율적이 되어서 식중독에 걸리고 기아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프레온가스 금지령의 큰 후원자 중 하나인 로버트 왓슨이라는 사람도 비효율적인 냉장고 사용으로 인해서 식중독에 걸려 죽게 되는 사람이 오존 고갈로 죽게 되는 사람보다 많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 인정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비용 편익 분석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프레온가스를 금지하면은 오존의 계절적인 파괴 현상이 줄어들므로 인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더 많이 앗아가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비용 편익 분석을 적용하면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도대체 몬트리올 의정서예요. 그쵸? 2010년까지 프레온가스를 퇴출한다 이거죠. 그쵸? 여기에 네. 수많은 나라가 사인한 서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그 뭐냐 대통령이 1년 앞서서 우리는 네. 95년부터 생산 금지한다 해서 딱 생산 안 하는 어, 거로 했잖아요. 그쵸? 그 얘기하는 네네. 겁니다. 왜 우리는 벌써 프레온가스 생산을 금지하고 말고 만 것일까? 아마도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뭐예요? 과학에 대해 무지했을 거다. 아, 네, 그쵸. 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로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 사실이죠. 그쵸? 예,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그럼 프레온 가스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돼서 남극에 오존 구멍이 생겼다. 사실이죠. 그쵸? 네. 예. 오존층이 다 파괴되면 어떻게 된다? 어유, 큰일 난다. 대재앙이다. 그러니까 빨리 프레온 가스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그쵸? 예.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어때요?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파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극소용돌이는 어때요? 사실 아니. 남극에서 그쵸? 8월에서 11월까지만 분다. 그쵸? 네. 그러니까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될 일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 안 생긴다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빼놓은 거죠. 그쵸? 그 부분 네. 빼놓고 사실 일부만 가지고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전 세계적인 그쵸? 환경 재난 재앙이 오겠구나.
빨리 프레온 가스를 금지해야겠다. 미국은 뭐예요? 우리는 한 발도 앞서가겠다. 이렇게 아, 예, 네. 이런 참 무지한 열심이죠. 그쵸? 예, 무지한 열심을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계속 진행돼서 오늘날에는 진짜 대체 냉매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대한 냉매가 많이 있어서 예, 굳이 꼭 프레온 가스를 그래도 우리는 써야겠다.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수준까지 왔어요. 아, 예, 근데 네. 뭐 그렇게 된 거 뭐 그냥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예, 굳이 그렇게까지 그쵸? 할 필요는 사실 없었다는 거죠. 자, 어쨌건 볼게요. 자, 여러분도 이 전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잘못 알기 쉬웠을 것이다. 프레온가스 금지를 주장하는 법률 제정자 중 아무나에게 물어봐도 오존 구멍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쵸?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환경 그 부에서 일하는 환경론자, 그래서 환경과 관련돼서 법률 제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 예,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일부 데이터들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의견에 동조해주는 전문가 의견들 아, 참조해서 정책을 짜는 거지. 진짜 과학이 무엇이고, 그쵸?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과학은 증거에 기반해서, 그쵸? 반증이 네. 가능한 형태로 꾸준히 검증하고 실험하는 과정 가운데서 답을 찾아가는 학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뭐예요? 당장 데이터가 요러한 부분들을 보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같이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데이터들 중에서도 뭐예요?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데이터만 보면 어때요? 빨리 석탄과 석유를 어, 아, 그 네. 금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런데 그치? 그거를 반증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데이터를 찾아보겠죠. 그쵸? 네. 다른 데이터 찾아보면 어때요? 야, 인간이 석탄, 석유 쓰기 이전에 훨씬 더 더운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 이건 뭐냐,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인간이 문명 활동으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극히 적은데 이거 규제한다고 설령 이산화탄소가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해도 이거 규제한다고 해서 이거 되겠냐? 이렇게 되면은 아, 이런 어리석은 엉터리 같은 법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쵸? 아, 네. 예, 예, 그런 거예요. 예, 지금도 그래서 뭐 탄소 배출 규제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 펴고 있는 거 알아요? 아니요. 못 못 들어봤죠, 들어봐. 그쵸? 예, 네. 지금도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막 이런 것들 막 합니다. 아, 네. 예, 거의 프레온가스 규제랑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 트럼프 같은 그 미국 대통령이 기후 그 변화가 사기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그 탄소 배출 규제를 그 하는 파리 의정서라고 있거든요.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거. 거기서 탈퇴해 버렸어요. 아, 예, 네. 예. 그냥 배출해도 된다. 물론 뭐 오염 물질을 마구 배출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인간이 문명 활동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어때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쵸? 예, 훨씬 더 싼 네. 값에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은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생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말도 안 되는, 그쵸? 예, 탄소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뭐 석탄도 못 되게 하고, 석유도 못 되게 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높은 값 주고, 그쵸? 예, 에너지 구해와야 되고, 이러면 네. 오히려 사람이 병들고 죽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미국의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후협약,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해버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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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나라 네. 대통령도 좀 이거 좀 탈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가지고 괜히 그 기업들 있잖아요. 그, 네, 이렇게, 예, 기업들이 그 뭐냐,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장 돌리려 아, 그러면은 뭐 우리가 탄소 얼만큼 네, 배출해야 되는데, 근데 그 쿼터를 다 배당을 합니다. 쿼터 얼만큼 배당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할 것 같으면은 덜 배출하는 그 기업이나 나라에다가 그거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냐는 거죠. 그쵸? 네. 아, 그러면 그 네, 비용이 결국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를 쓸 때는 그 탄소 배출에 대한 값을 낸 것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아, 예, 그렇게 돼 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거기 항상 기후 환경 부담금이라고 해서 얼마씩 붙어요. 예, 몰랐죠? 네, 예, 그게 다 네, 그거예요. 아, 예, 근데 그 과학을 알고 보면은 야, 이거 왜 있는 거냐?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를 해가지고 사람한테 이런 고통을 주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거든요. 프레온 가스도 네,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어쨌건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안건들을 미는 사람들에 의해 잘못 알려지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네, 정치적인 네, 유불리에 의해서 불리한 사실들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상황으로 가기가 쉬워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법률이 만들어질 때 그렇죠. 일방적인 거죠. 그렇죠. 반증에 대한 네, 가능성 자료들은 싹 무시되고 그러한 쪽으로 법률이 제정되기 쉬운 게 환경 관련 그 법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학을 공부를 해가면서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나 이러한 오보는 문제의 양면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자. 프레온가스 금지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대기로 방출되는 모든 염소 함유 분자의 0.1%만이 인공적인 것임을 예로 들곤 한다. 네, 근데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론을 또 제시를 하는데 이것도 좀 그 같은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염소가 그 공기 중에 배출되는데 자연적인 그런 그 소스가 아니라 사람이 그쵸 CFC 같은 거 만들어서 어 방출하는 비중이 전체 0.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아, 네, 그 0.1%밖에 안 되는 게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자, 그 통계는 맞지만 네, 오존 구멍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이거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왜냐면요. 대부분의 염소함유 분자는 극소용도리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염소함유 분자는 이들이 오존층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 어때요? 대기의 다른 물질과 반응해 버릴 정도로 화학적으로 반응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인 소스를 갖는 염소 함유물이라면은 극소용도리를 타고 성층권까지 도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킨다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미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염소를 배출하는 형태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 네, 네, 그런데 프레온 가스는 어때요? 프레온 가스는 다른 물질하고 반응을 안 하는 비활성 물질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얘는 극소용도리를 타고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한 상태로. 그쵸? 네, 예, 그런데 올라간 상태에서 뭐 햇볕을 받고 뭐 하면은 뭐예요? 그제서야 이제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은 이제 그 비활성이 활성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쵸? 아,
예, 그러면서 아, 염소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예, 그러니까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소의 대부분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런 프레온 가스 같은 네, 비활성 물질. 근데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이죠. 그쵸?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과학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되는 건데, 이 금지를 빨리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료만 갖고 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 예, 이 대기에 배출되는 염소함유 분자 중에 0.1%밖에 프레온 가스가 차지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론을 펼치는데 이것도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쵸? 예, 이 네, 잘못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자료를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쵸? 예, 네, 이거를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조심해야 되는 과학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프레온 가스 규제는 과학적으로 사실 타당하지 않다. 왜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계절적, 지역적 현상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자료에서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쵸? 예, 반론을 네. 펼치기 어려울 만큼 펼칠 수는 있겠지만, 그쵸? 예, 아, 너무나도 네, 분명한, 그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예, 네, 인간에 의한 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네. 우린 그게 아니라고 할 만한 확실한 자료가 있죠. 그쵸? 왜요?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얼마 안 된다. 이거 결정적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탄소 말고도 전에도 배웠지만 인간이 문명 활동을 통해서 배출하는 그, 고- 그 공기 중에서 탄소만 배출하냐는 거죠. 그쵸? 네, 탄소 말고도 다른 것들을 많이 배출하는데 탄소는 온실가스지만 다른 가스들은 오히려 지구를 냉각시키는 가스도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상쇄작용을 일으킬지 모르는데 오직 탄소 하나만 딱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온난화 작용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논리적 비약이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자료의 취사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예, 네, 이미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네, 탄소가 그러니까 온실가스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요인이라는 과학적 사실이지만 그쵸? 그 것이 그쵸? 예, 오늘날의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현상이 뭐예요? 인간이 배출한 탄소로 인한 것이냐라고 말하면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쵸? 과학적으로는 그쵸? 알 수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로만 콕 찍어가지고 그쵸? 네, 예, 이렇게 말하는 거, 네,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쵸? 자, 어쨌거나 계속 볼게요. 이들은 살아남아서 오존층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오존층에 존재하는 염소의 약 81%는 인공적인 이유로 발생되는 것이다. 오존층에 존재하는 염소는 오존 파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0.1%가 아닌 81%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가 돼요. 부수적으로 프레온 가스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이유는 이들이 특정 작업 시 매우 효율적이었던 것도 있지만 이들이 무독성, 그쵸? 비활성 기체라는 거예요. 인체랑 반응을 안 하는 질소 같은 기체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프레온 가스가 무독성인 이유는 이들이 비교적 비활성인 물질이기 때문이다. 프레온 가스가 극소용돌이에서 살아남아 오존층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들이 비교적 비활성인 물질이라는 사실이다. 우연히 발생된 결과를 예로 들어보자.
프레온가스는 이들이 유용하면서 무독성이라는 이유로 놀라운 화학물질이라는 찬사를 받았대요. 처음 이제 개발했을 때죠. 그쵸? 와, 가성비 뛰어난데 무독성이야. 인간이 아, 들이마셔도 해가 네.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싼 값에 널리 널리 써서 인간한테 유익을 많이 끼치고 있었던 거죠. 그쵸? 네. 많이 끼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때요? 야, 오존층 파괴한대. 인간 다 아, 죽이게 생겼어. 싹 다 금지해. 네, 이렇게 된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네. 어때요? 네, 남극 대륙에서, 그쵸? 에서만, 그것도 8월에서 11월까지만 해당하는 그런 얘기니까 아무 상관없었던 거죠. 그런 상태인데 이걸 갑자기 금지를 하게 되니까 다른 냉매를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서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쵸? 그거로 네. 인해서 해를 받은, 그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자, 사람이 네. 이렇게 코미디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나 이들을 무독성으로 만드는 바로 그 속성으로 인해 이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 오존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오존 구멍이라는 상황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과학의 문외한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이다. 과학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문헌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방금 설명했던 사실을 쉽게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쵸? 한쪽 말만 그냥 듣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덮어놓고 반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쵸? 네. 네. 생명을 비극적으로 앗아가게 만들 법령을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본 단원을 넘어가기 전에 급진적인 환경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심합니다. 네, 그냥 한쪽만 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과학 자체를 거의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진적인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아예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 특정 극단론자들은 오존 고갈 문제예요. 남극의 오존 홀 얘기하는 거죠. 오존 구멍을 지구 온난화 문제랑 또 연결시킨대요. 그쵸? 네, 지구 온난화는 탄소랑 연결된 거지, 오존이랑 왜 연결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하여간 또 연결시킨대요. 오존홀이 발생했다. 아이고, 지구 온난화가 더 심각해져서 사람이 다 타 죽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주장을 한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미 이것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고 있다. 성층권은 오존이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대륙권보다 따뜻한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오존이 고갈된다면, 오존 홀이 생겨서 오존이 고갈된다면 지구는 더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냉각되는 거죠. 그쵸? 네. 예, 이런 과학적인 기본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오존 홀이 발생했으니까 지구 온난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네. 이렇게도 주장하는 급진적인 환경론자들이 그 정치권 안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 아, 심각하죠. 아, 그쵸? 네. 네. 자, 다음. 오존 구멍의 영향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계절적, 국지적 현상이라는 것을 여기다 더하면은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어떤 영향이 존재한다면 많은 극단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 오히려 지구를 냉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게 과학이 가져다주는 그런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학의 원리가 무시되기 십상이라는 아, 생각보다 아, 네. 과학의 원리가 무시되기 십상이라는 거. 일부 자료만 본인들의 입장과 노선과 부합하는 일부 자료만 이렇게 채택하고 취합해서 정책을 짜기 십상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는 아예 그런 것조차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그냥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공세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네.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인 자료를 갖고 오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오류에 빠지곤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과학적으로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객관적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잘 익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 한 방편으로 제시하는 게 비용 편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그거를 아, 제시를 해준 거죠. 그쵸? 네. 이해되시죠? 그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